정영진 축의 매불쇼. 연예계 네. 예, 지금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좀 정리가 또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한낮에 매볼 논란. 기본적으로 머리 스타일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수 아저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머리가 너무 정말. 고우십니다. 아유, 고와. 예. 예. 약간 일본 야동에 좀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실화인데 예. 지금으로부터 한 2-3시간 전에 네. 이제 강아지 데리고 이제 변보러 나왔는데 산책하시죠. 정말 멋진 분이야. 외모가 이렇게 어떤 여성이 저쪽에서 아 멋있어요. 머리 멋있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매불쇼. 오 진짜로. 아니, 실화예요. 우리 동네에서 연세가 많은 분인데요. 아니야 한 30대 후반. 아, 30대 후반? 하여튼 되게 멋있는 분이야. 와. 오늘도 아마 보시겠지. 번호 땄습니까? 전 누군지 몰라. 근데 와, 그거 지금 나한테 다시 와라 이거야. 댓글로 좀 남겨달라. 참 선생님 노욕입니다. 도제동하셔. 됐어.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분명히 또 이제 산책 가시겠네. 거기 산책 또 가. 이제 거기 이제 평생 가시는 거야. 거기에 그 시간대 한번 만날까 싶어가지고. 멋있어요. 아이고 지금 설레서 아직도 지금 저러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허재무 씨 함께합니다. 우경님 댓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댓글이죠? 강용석 이봉규의 더 라이브. 아유 참 그거는. 체육을 지키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 예. 너 밥그릇이나 지켜. 선배님, 네. 제가 나가서 네. 1인시라도 네. 제가 정말 롤모델 아닙니까? 아유 선배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지금 뭐 가장 연예계 이슈 중엔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이 정영진 씨가 이 이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가를 했습니다. 아. 그때만 해도 정영진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니야? 정영진 경솔한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야 정영진이 또 맞았다. 또 맞았다. 야, 이 정영진이 이 새끼가 언제 틀리냐? 와, 이거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주호민 씨 사태. 네. 일단은 뭐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사이다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네. 네.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을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이 주호민 씨가 본인의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이제 교권 추락 사태와 연결이 되면서 맞아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논란이 커지자 이 주호민 씨 부부가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아들에게 단순 훈육이라 보이기 힘든 언행을 했다. 교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수교사 교사가. A 씨를 네. 고소한 배경을 밝혔거든요. 고소했죠. 근데 특수교사 A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 정상적인 교육과 훈육 과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주호민 씨 부부가 자폐 아들을 통해 녹음을 한 내용을 근거로 아동 학대를 신고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녹음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입장은 주호민 씨 부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네.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특수교사 A 씨의 동료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계속해서 지금 맞습니다.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른 학부모들은 신고를 당한 이 특수교사 A 씨에 대해서 와 수많은 특수교사 중에서 이런 교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훌륭하다. 그렇죠. 마치 설리번 선생님을 뺏긴 것과 같다라는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과 방송가에서도 지금 이 사건, 네. 주호민 씨 사건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주호민 씨가. 그래서 지금 방송 출연분도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정현 씨가 하면 다루고 네. 여론이 한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그때만- 당일날. 네, 왜냐면 맞습니다. 당일 딱 우리가 급하게 다뤘어 네,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야 이거 잘못 다뤘을까봐 발 동동 걸리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 친구가 있는데 좀 가정 환경이 비슷합니다. 그 이 친구의 주- 자녀. 네. 나 친구한테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데 아픈 아이를
훈육하는 거 진짜 어렵긴 하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남에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픈 아이의 부모라고 해서 특혜를 받을 권리도 없다. 그리고 아픈 아이의 부모가 특수학교, 특수반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대.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내 아이가 아프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돼서 그런 꺼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자기도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내 아이를 그런데 보내지 않고 보통의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 일반 학급. 내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고 다른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론 이제 그 해주더라고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네.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예.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허락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통합교육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특수교육 쪽에서는 일단은 바람직한 걸로 여기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좀 말문이 막히는 것 때문에 허재무 씨한테 좀 도움을 얻고 싶어요. 예. 그 허재무 씨 경우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중에 좀 유례없는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선량하고 매사를 좋게. 허재무가요? 뭐 잘 알아요? 쟤에 대해서? 아는 바는 영혼의 그래. 단짝이죠. 아니 그래서 좀 물어보겠는데 성급하시다. 이 주호민 씨 처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주호민 씨의 그 처신, 그 부부의 처신. 처신에 대해서 일단은 사건 저는 논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만을 바라본 행태여서 이게 너무 짧은 거리만은 바라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항해진 것들은 너무 다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민 씨의 방향. 그러니까 허재무 씨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한 표현이 안타까워요. 네, 그래 최대한이. 오고 잘 짚으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걸로 이제 성이 안 차는데 네. 이 주호민 씨 관련해서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 그냥 뭐 유명한 웹툰 작가라는 신과 것 정도 함께 알지. 작가. 예. 네. 근데 이제 뉴스를 보고 가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려 있는 건 변호사 5명의 조력을 받았다라는 상담을. 뉴스의 네. 첫 보도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살면서 송사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변호사 조력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일단 돈이 탁 걸리잖아요. 돈이 들죠. 돈이 들어요. 네. 하여튼 그리고 웬만한 인맥 없어서는 좋은 변호사 우리가 변호사 산다 그러는데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주호민 씨는 뭐 대단한 사회적 권력, 재력, 그러니까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 힘을 총동원해서 발휘하고자 하지 다른 어떤 생각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변호사 5명이라는 조력이 계속 뇌리에 남으면서 웹툰 작가가 기득권이 돼버렸나 보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이게 사례는 맞지 않지만 이제 떠올리는 건데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네, 악의 평범성. 네, 평범한 독일인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에 가담했냐 할 때 2가지를 짚어요. 하나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난 사회 규범에 따랐을 뿐이야 이것이고 거기에 배경에 뭐냐면 생각하지 않음이에요. 생각하지 않음. 그 주호민 씨 부부가 그 해당 교사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원수지고 아무리 분해도 밥줄을 끊을 때는 생각 한번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저자가 아무리 미워서 마주쳐서 싸우고 주먹질을 할지언정 밥줄을 끊는 문제까지 나갔다면 이거는 너무나 비열하고 악랄한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권력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소위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이 변호사 여러 동원해갖고 이 상대편에게는 쥐두새도 모르게 증거 채집해갖고 경찰에 딱 고발해서 이게 지금 사건화되지 않으면 그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지만 변호사들이 발언하는 거 보니까 대충 이런 경우에는 옷 벗는다는 거예요. 교사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 자꾸 이 교사가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연희 특수교사고 특수교육 교사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성질이 나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예전에 그 르뽀를 어느 잡지에 연재할 때 그 아동 노인 요양사하고 그 특수교사는 웬만하면 비난 못하겠다 싶은 게 헬퍼를 해봤거든요. 헬퍼라고 하루 가서 그냥 별거 아니지만 좀 네. 도운 일이 제 체험 속에 있는데 자원봉사 같은 거요. 네, 그냥 하루 돕는 거야. 르뽀 쓰느라고. 그때 그 학부모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부모들은 되게 그 교사와 한 팀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나 협조적으로 서로 해서 일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호민 씨 부부 경우도 아이가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 상황 이런 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남의 밥줄을 끌어놓는 행동 딱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전학 가버리고. 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네, 이거는 참 다른 각도로 볼 여지가, 없다.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변호사 5명 관련해서 주호민 씨는 5명 선임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죠. 그냥 자문을, 상담만 예. 받았다라고 아니 얘기를 하고 선임은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했다는 거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또 변호사를 또 선임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게 네. 이 쉽게 말해서 저 최욱 씨가 뭐 난감하니까 박준희한테 전화 걸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거야. 박지훈 변호사요. 네. 그분은 그 폐소 전문인데요. 네. 근데 하여튼 그만한 상대방 사회가 밥줄은 끊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그분 밥줄은 방송이요. 방송. 변호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분 밥줄은. 사실 근데 이 사건에 지금 조금 더 화를 내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들여다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주호민 씨 자녀가 동급생을 때리고 성추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지를 벗는 행동을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급으로 이동 조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이 특수교사 A 씨가 어떤 분이냐? 특수교사가 피해 학생 부모를 설득을 해서 이 선처를 받았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가해 학생 부모인 주호민 씨가 이 특수교사를 신고를 네. 한 사건에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신고를 하고 지금은 재판 과정이죠. 네네네. 요거는 아주 경솔하게 우리가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정현 씨가 할 얘기를 다 했는 것 거의 같아요. 다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 이제 우리 주호민 씨는 네. 주호민 씨는 그럼 뭐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그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네. 대체로 이런 경우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데 완전히 그 부모가 죄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고슴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이제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놔버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다 그냥 포기가 되는 이런 이제 죄처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어떤 그 뭐 별로 이렇게 악의 없는 뭐 반응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좀 공격적으로 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뭐 한 10년 이렇게 좀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그게 좀 누적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튼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동을 네. 뭐 지금 이게 용서하기는 어렵죠. 정말 굉장히 많이들 생각해 볼 거리를 안겨주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무례한 사람 막 대거리 하고 막 욕질하고 뭐 이 행패 부리고 그러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뭐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진짜 나쁜 건 뭐냐 이거야. 일정 정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의 사람에게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 갖고 어떻게든 이겨보고 어떻게든 괴롭히는 이런 경우에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순신 변호사 사건 때 네. 그때 그렇게 분노했던 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이제 조건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회라는 거는 일정 정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면서 사회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나가서 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나는 네. 이익 추구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보다 저는 더 하나고 더 나쁜 사람은 공권력을 활용하는 거.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거를 사익에 활용하는 그거에 나는 제일 분노하는 예. 사람입니다. 일단 그럴 때는 저 말리지 마십시오.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많은 뉴스를 접했는데 이건 도대체 이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해해줄 여지가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호민 씨 부부가 이 본인의 자녀를 괴물 혹은 폭탄으로 만들었다라고 댓글이 많이 달려요. 왜냐하면 지금 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해당 지역 맘카페에서는 또 기피 현상이 주호민 있어. 아들 온단다라고 아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고 있고 그것도 슬프더라. 다른 특수교사는 주호민 씨 자녀를 어떻게 본인이 또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대로만 보자면 뭐 고약한 짓이다, 뭐 못 나가게 막았다, 한숨을 푹 쉬었다 이게 교사 행동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성자도 주호민 씨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죠.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성자라도 아유. 한숨 푹 쉬었다고 그걸 아동 학대라고 한다면 누가 다룰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대개는 이 뭐 교사들이 뭐 성질을 신경질을 낸다거나 뭐 소리를 질렀다는가 이건 양해하거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놀랍기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면 될까요? 혹시 덧붙일 말? 아니 그리고 마지막 그만하세요. 말은 이걸 빼먹었네.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빼먹은 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주호민 씨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 처분을 기다려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게 좀 그렇다. 야 법에서 야는 아니고 저 야는 아니고. 아니, 네, 그래. 네, 선생님. 그래 법정에서 이겼다고 치자고 네, 네, 아니, 선생님. 이겼으면 어쩌라고. 네. 그리고 이길 확률도 높아요. 그 동안에 이런 식의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관례를 보면 이겨서 좋겠습니다. 소송 취하하고 소취하하고 교사 찾아가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행동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가 법적 처분 기다리게 있겠다는 태도가 뭐냔 말이에요. 네. 그건 솔직히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좀 그건 더. 그렇더라고요. 네. 예, 빨리 좀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하면 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말 끊었다고 제가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네요. 네, 주호민 씨보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는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요? 다음 거 연예인 그 해명 방송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저희 매불쇼도 매일매일이 또 해명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 우기영님 사과 해명으로 이제 시작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연예인의 논란 그 해명의 판을 깔아주는 방송사들. 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비판은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비판이거든요. 네. 너는 무슨 뭐 정치인 세탁소냐 이놈아. 너는 자식아 안또 천벌을 받을 거다. 뭔 해명 여기서 다 털어주냐 이 자식아. 뭐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네. 이야기죠. 한때 대표 한중 커플, 글로벌 커플로 사랑받았던 추자연 우효광 부부 알고 계시죠?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SBS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좀 러블리한 모습으로 우블리라는 또 별명까지 그때 난리 있었죠. 났습니다. 예. 저 남자 반이라도 닮아라 난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그런데 이 2년 전쯤에 이 행복하기만 했던 이 부부에게 불륜 논란이 찾아옵니다. 그랬습니까? 2017년 우효광이 자신의 차 안에서 다른 여자를 네. 무릎 위에 앉힌 모습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와. 네, 이러면서 이 불륜 의혹이 한국과 중국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이 두 부부, 추자연 우효광 부부가 다시 동상이몽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 그래? 이슈 됐겠다. 네, 논란 후에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화제성 잡았습니다. 시청률까지 잡았는데 여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불륜에 대한 해명 내용이 지금 2주째 방송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뤘어 직접적으로. 이 방송이 이미지 세탁하는 용도냐, 이 방송사가 해명판 깔아주는 뭐 세탁소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추자연 이 부부뿐만 아니라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뒷광고 논란을 받았었던 이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도 나왔었고, 예. 이번 저 유튜브 뒷광고 논란 일어가지고 그 그렇죠. 이후로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불화설 태도 논란으로 좀 논란이 있었던 가수 서인영 등도 이거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네. 이미지 세탁, 해명의 판을 깔아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네.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사들에게 연예인들 논란의 해명거리를 이렇게 주어주는 거 이게 특혜냐? 아니다. 기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아주 지금 언급된 프로들을 우리 작가 덕분에 다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감동이요? 감동? 예, 예. 왜요? 그러니까 그 우효광 씨하고 추자연 그 커플의 얘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찍은 동상이몽 2 그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 오. 한 회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인들 불러서 어. 우효광이 음식 만들어서 성대히 대접하고 네. 지인들이 다 가고 난 썰렁한 뒷자리에 그 얘기를 해?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와. 만약에 연기였다면 어. 거의 뭐 오스카상 수준의 연기였고 어. 진실이었다면 대화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깊은 대화는 뭐냐 스킵이거든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따지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긴장을 낳았던 그 소위 불륜설 거기서 이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이 굉장히 잘 보여졌어요. 아니 근데 그걸 왜 방송에서 해요? 그게 자기들이 유명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그 전에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연기였을 수도 있는데 대본 없는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거는 첫 번째는 그 이제 그 정영진 씨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 불륜이 있었다면 그건 그 부부 일이지 않느냐. 근데 이게 사회적 자산이 돼버린 게 이게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고 사람들 입담에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 두 당사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데 안 보신 분들은 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화란 시청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폐부 네. 이렇게 폐부 속에 들어갑니다. 오. 특히나 추자연 씨도 놀라웠고 우효광 씨가 해명 안 해요. 해명을 안 해? 안 해. 그럼 뭐 입장이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 그 정영진 씨가 항상 하는 말인데. 두루뭉술하게. 근데 그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죠. 정영진 씨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부부의 눈빛이야. 어. 그 일을 해서 무슨 형사가 뭐 뒤지듯이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불륜설에 대해서 둘이 현재 어떤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느냐예요. 네. 자기야 그거 아니야. 정희 씨, 봐봐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야. 진짜라고. 와 이거 이 사진 연기가요 나가고 아니면은 있네. 이 연기가 진짜가 헷갈리죠? 근데 나는 추자연 씨 부부가 그걸 연기를 했다면 네. 그건 뭐 너무 뛰어난 연기인데 그것도 대단한 대단한 네. 연기인데 난 진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뭐 바로 붙여서 금쪽 상담소도 상당히 감동하면서 봤는데 2년이나 된 그 서인영 씨가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불손하다, 제시하고 육박전이다. 네, 네. 그래서 온갖 이제 껄렁한 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던 사람이 나와서 네. 내가 이번에 다시 봤거든요. 네. 서인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껄렁해. 나 그건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이스예요? 껄렁한 게? 쉽게 말해서 이분-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악소문에 대해서 음. 그냥 자기식으로 대응해. 나 원래 그렇지는 않아. 제시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연출된 건데 맨날 그거 갖고 난리치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진정이 보이느냐고 오은영 박사 요새는 어떻게 매주 오은영 얘기가 나오네. 오은영 박사도 거기서 굉장히 적절한 얘기를 하고 최근 거는 그 한혜연 씨라고 그 뒷광고 네. 논란인 사람은 너무 분한 거야 이 사람은. 분해 오히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공격을 받았다. 주위 사람 그 제일 가까운 지인이 해서 몇 상품이 내 돈 내산이 아닌 것 때문에 돼서 자기가 다 뒤집어 썼다는 건데 그래도 당신이 잘못한 거야라고 이제 오은영 박사는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세탁소가 아니네. 세탁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어떤 벌어진 사회적 사건이나 세상의 일에는 여러 측면이 있고 네. 또 당사자도 할 말이 있잖아요. 음. 이런 프로를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거든. 나를 한번 봐.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그런 갈등. 어떤 측면을 유명인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왜 연예인들 해명시켜 주냐 한데 아무나 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금쪽 상담소에는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명을 하고 가소롭게 구는 사람도 몇 있어요. 진짜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 하겠는데 그게 다 보여진다고 프로를 보면. 네. 근데 한혜연 씨나 서인영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받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정말 설득력 있기도 하고 좋았다. 근데 저는 뭐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얘기인데 네. 막 사람들한테 화 잘 내고 막 자기 성깔 막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뭐 나는 뭐 뒤끝 없어. 난 마치 그 미덕인 양 그거를 또 수용하는 듯한 나는 이거 정말 화가 나요. 아, 나도 그렇게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집어 던지고 집에 가고 하면 뒤끝 없지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슨 뭐 나이스하네 먼스하네 이렇게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선생님. 근데 성질 막 부리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스스로 상처를 받고 살아요. 스스로가. 아니 남에게 준 상처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성질 부리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내가 그것까지 왜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 얘기가 씁니까? 이제 옆으로 빗나갔지만 제 원래 논조대로 얘기하자면 네. 연예인에게 이 규범화된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언제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착하고 선량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거 전부 거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되거든. 네. 근데 지금 지 성질대로 하고 지 기분대로 하는데 네. 뭐 사랑도 받고 비난도 받아. 근데 연애는 기본적으로 연기라든지 노래라든지 뭔가 재능을 토대로 하잖아요. 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나는 서인영 씨처럼 좀 약간 껄렁껄렁한데 그런 캐릭터도 필요하다. 속 깊은 네.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 좋아 보인다. 근데 요거의 논란은 혹은 뭐 이거에 대해 불만이 좀 있으신 분들의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뭐 쿨하다 뭐 이런 건 떠나서 연예인들은 원래 이제 자신들의 뭐 행동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논란이 네.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의 연예인들이나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 욕 먹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훨씬 많은 무언가를 또 그렇습니다. 얻잖아요. 근데 그 감수 안 하려 그러지.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논란이 생겼을 때 욕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까지 해준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논란이 생겼을 때 욕 먹고 끝이고 해명할 기회조차 없어. 없잖아 원래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그러니까 거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 같은데. 그래. 셀럽이라는 게 이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지탄의 대상. 지탄 대상도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 셀럽이라는 게 또 대표 단수예요. 어떤 성격을 가진 우리 중에 어떤 모습의 극대화된 표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2년 전 서인영 방송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기가 두 사람이라 이거야. 그래서 제시랑 몸싸움하는 나도 대중에게 빛이 나지만 자기가 미드를 좋아한대요. 한밤중에 혼자 밤늦도록 미드를 보고 있으면서 온갖 생각을 하는 나도 난데 네. 두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 같대. 네.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아의 여러 형태에 대한 이제 성찰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걸 해명 방송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를 말고 인간의 다차원적 측면에 대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나 우리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어떤 콘텐츠든 이해하는 사람 수용자들이 좋게 해석하거나 나한테 배울 거 하나 어쨌든 뭐 세 명간 무조건 한 명은 선생님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먹방을 봐도 이제 배울 건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이제 시청률 나오겠죠. 논란됐던 사람 나와서 자기가 그 논란이 뭐였는지 얘기하고 내 입장은 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자극적이고 사람들한테 더 재밌지. 네, 재미가 있을 테니까 시청률 나오니까 시청률은 뭐 나올 수 있다고 치고 네. 이런 것들이 쫙 많아질 때 마치 그 먹방이 막 수십 개 막 여행방 수십 개 생길 때 이거를 우리가 막 컨텐츠다 정말 가치 있는 컨텐츠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이것도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인간의 어떤 뭐 내면이나 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있는 컨텐츠라면 뭐 컨텐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 나오는 언급된 이런 것들이 컨텐츠의 가치가 있는 컨텐츠인가 그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정현 씨한테는 컨텐츠의 가치가 없는 거고 네. 또 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생각이 너한테 나름이죠. 근데 사실 이 금쪽 상담소 예를 들면요. 네.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안 나온 거야. 룰라의 누구 알죠? 있어 극단적. 나는 그것까지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일 때 말 안 한다고 그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예, 모든 것이 꺼내져서 얘기돼야 돼. 대중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끝까지 어느 정도 동의했는데 그거는 상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크게 상처받을 수 아니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꼭 그 예만은 아닌데. 네, 그 얘기는 캔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감추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다 이 수면화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방송의 네. 기능 중에 하나.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뭐 그렇죠. 그건 뭐 예.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JUH라는 분은 최욱이 하는 말은 들어줄 가치가 없다라고 계속 올리는데 이 얘기도 저는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네. 통 크게 갑니다. 저는 네. 한마디 한마디 다 수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네. 되겠죠, 선생님? 네, 이 정도 선에서 하나 더 있는데 네, 마무리하면 내가 될 것 같습니다. 비난받을 소지여서 안 할래. 많이 약해지셨네. 요새는 칭찬만 듣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다 비난하더라고 댓글에서 댓글 아, 안 오늘은 본지 뭐예요, 이 정도 선에서? 몇달 됐어요. 네, 충분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